여러분, 75세가 넘으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또렷하게 걷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75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외출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 유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노화는 나이보다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75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 근육 감소 속도는 빨라지고 뇌 기능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며 한번 무너진 생활 리듬은 다시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부터 딱 몇 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노화 속도는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급속한 노화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습관 10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 방법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 어려운 식단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리 없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습관들만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연장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10가지 습관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75세부터 노화가 급격해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까지는 괜찮았는데 75 넘으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75세 전후는 실제로 노화의 속도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먼저 몸부터 보겠습니다. 이 나이부터는 근육이 1년에 1에서 2%씩 빠르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빠지는 속도는 빠른데 다시 만드는 속도는 거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던 계단이 버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뇌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바로 흐려지고 하루만 리듬이 깨져도 기운이 며칠씩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멍하지? 말하려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경험이 잦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 대화량,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의욕이 줄고 귀찮아지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노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5세 이후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는 병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근육은 빠르게 줄고 뇌 회복력은 떨어지고 생활 리듬과 관계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노화는 한 번에 확 늙는 게 아니라 방치할수록 가속도가 붙는 노화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정도였다가 조금 귀찮아졌다가 조금 움직이기 싫어지다가 어느 순간 생활 전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딱 필요한 습관만 붙잡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은 이 급격한 노화의 속도를 실제로 늦춰준 행동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1. 하루 30분 속도 있는 걷기. 75세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건강의 출발점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걷는 능력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매일 산책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천히 걷는 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숨이 살짝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 이 정도가 되어야 근육과 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이걸 흔히 속도 있는 걷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30분, 한 번에 힘들면 15분씩 나눠도 괜찮습니다. 이 걷기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체 근력 유지, 낙상 위험 감소, 혈액순환 개선, 뇌 기능 저하 속도 감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걷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하루 열심히 걷고 이틀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75세 이후에는 운동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오늘도 걸었다라는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다리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안 써서 약해집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식사 이야기, 특히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단백질은 적게가 아니라 나눠서 먹는다. 75세 이후 식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75세 이후에 줄여야 할 건 양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아예 줄이거나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 나이의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받아도 근육으로 잘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고기 한 번 많이 먹는 것 대신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는 것. 이 차이가 근육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조금, 저녁에 두부나 콩 반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끊기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요즘 기운이 없네라는 말 뒤에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이후의 식사는 배부르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식사입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고 견디다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 3. 잠을 참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회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는 거지. 밤에 자주 깨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생각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75세 이후에는 하루 잠을 설친 다음 날 기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력, 균형 감각, 감정 조절까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넘어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잠을 참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 버티지 마십시오. 20에서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잠시 일어나 불을 밝히지 말고 조용히 몸을 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늦게는 피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밤잠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75세 이후의 수면 목표는 젊을 때처럼 푹 자는 게 아닙니다.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이 안정되면 기억력, 기분, 체력이 같이 살아납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노화를 막는데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뇌 사용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4. 매일 뇌를 쓰는 작은 일을 만든다. 75세 이후에 몸보다 더 빨리 늙는 게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안 쓰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게 바로 뇌 노화를 앞당기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어렵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뇌를 쓰는 일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날짜를 메모 보지 않고 떠올려 보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기. 손으로 글씨 써보기.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걸어보기. 이런 사소한 자극들이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특히 손을 쓰는 행동, 손글씨, 정리, 간단한 계산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쓸 일이 없어져서 나빠집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전까지 무시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5. 병원보다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다. 75세 이후의 몸은 갑자기 병이 생기기보다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 말이 문제를 키웁니다. 75세 이후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자주 균형을 잃는 느낌, 식욕이 뚝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평소보다 멍해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 시점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특히 넘어질 뻔한 경험이 늘어났다면 이미 몸의 균형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아직 안 넘어졌으니까 괜찮아라고 넘기면 실제 낙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전보다 달라졌느냐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 자기 몸을 한번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어땠는지, 어제보다 달라진 건 없는지, 이걸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관 6. 사람을 줄이되 끊지는 않는다. 75세 이후에 몸을 괴롭히는 건 병보다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모두 끊어버리는 겁니다. 피곤한 관계, 상처 주는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면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면 몸까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 한두 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대화 필요 없습니다. 안부 묻고, 날씨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약속이 하나라도 있으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고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75세 이후에는 사람이 곧 운동이고 사람이 곧 약입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아침 햇빛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관 7. 아침 햇빛을 의식적으로 본다. 75세 이후에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빛을 못 보는 생활입니다. 집에 오래 계시다 보면 아침인지 낮인지 몸이 잘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이 들쭉날쭉해지고 밤에 자주 깨고 낮에 멍해지고 기분도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신호입니다. 눈으로 햇빛을 보는 순간 몸은 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상 후 1에서 2시간 이내 창문 앞에서 10분, 가능하면 밖에서 20분, 산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밤잠이 깊어지고 낮 졸림이 줄고 기분 기복이 완화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우울한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께 아침 햇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꼭 점검해야 하는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관 8. 약을 늘리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약은 늘어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약 하나, 위장약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약 봉지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많아질수록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운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75세 이후의 몸은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겹치거나 필요 없어졌는데 계속 먹거나 부작용이 누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어지럼, 졸림, 식욕저하, 변비 이런 증상은 약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핵심은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약 왜 먹고 있는지, 증상이 없는데 계속 먹는 건 아닌지, 다른 병원 약과 겹치지는 않는지, 이걸 한 번만 정리해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75세 이후의 약은 많이 먹는 게 관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관리입니다. 이제 다음 습관에서는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 넘어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 9. 넘어질 환경을 먼저 없앤다.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사건, 바로 한 번의 낙상입니다. 큰 병이 없어도 넘어지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장소가 밖이 아니라 집 안이라는 점입니다. 욕실 바닥, 어두운 복도, 문턱, 전선, 미끄러운 슬리퍼, 이런 것들이 75세 이후에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운동보다 먼저 환경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밤에도 켜두는 작은 조명, 문턱 제거 또는 표시, 집 안에서 신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입원도 없고 재활도 없고 기력 저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 하나가 노화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습관 10.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버린다. 75세 이후에 노화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괜찮아. 이 말이 관리를 늦추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노화는 아플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 안 할 때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느낄 때 조금만 손을 놓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 정말 필요한 태도는 불안해하는 것도 겁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챙긴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걷기, 내일은 식사, 그 다음은 잠. 이렇게 하나씩만 챙겨도 노화 속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 노화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그냥 이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습관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노화는 참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